겨우내 텅 비어있는 들녘. 하루에 한 번 이곳이 시끌벅적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먹이를 찾아 까마귀 떼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하늘 높이 떼까마귀 이렇게 물이 지어 날고 있습니다. 다른데 먹이를 찾아가려고 어느 곳을 갈까.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바람이 부니까 상승기를 타가지고 이동에 용이하도록 많이 올라가서 산 넘어 어떤 농경지에 먹이 들어가고 이동하는 중간입니다. 지금 저 모습은.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씩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제 집 드나들듯 하는 게 보통 까마귀들의 하루 일과인데요. 낮에는 이렇게 꽤 멀리까지 날아다니지만 그래도 해가 지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곳은 울산입니다. 까마귀는 이제 매년 울산을 찾는 귀하디 귀한 겨울 손님입니다. 태화강에 해가 지고 엷은 어둠이 내릴 즈음, 바로 이맘때가 먼 하늘가에서부터 검은 무리의 까마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각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이 길이가 한 5km에서 6km 정도 됩니다. 저 끝에까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반대편에 저쪽에 보세요. 저기는 척가천 군단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척가천을 따라서 경주 남산으로 해서 근처에 있던 무리도 일로 들어오고요. 조금 지나면 저 아래쪽에 태화강 군단이 들어옵니다. 언양으로 해서 양산까지 갔던 군단들이 태화강 줄기 따라서 들어오고요. 잠시 후에 저 남산에 3호산 쪽에 해화강 군단이 저렇게 들어옵니다. 마치 어둠이 내리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동서남북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까마귀떼. 까마귀가 모이는 곳은 도심 한가운데, 이곳 태화강 둔치입니다. 예, 와 역시 그 얘기 들은 대로 정말 장관이네요. 굉장합니다. 보니까. 지금 아직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왔다는데도 이 정도라는데 지금 좀 더우면 정말 굉장할 것 같습니다. 몇 마리인지 정확히 한번 카운트. 10여 분 사이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어버린 까마귀는 무려 5만 5천여 마리. 지금 한 마리 찾기도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아갖고 당황했어. 근데 애들이 빙빙 도는 게 신기해요. 벌떼 같아. 붉은 저녁 노을 위에서 어둠이 짙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까마귀들의 비행. 사실 이런 군무는 춤이 아니라 천적으로부터 무리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단체 행동입니다. 우리 그 서촌에 가면 그 가창오리란 그 새가 있는데 거기는 한 군무가 나름대로 그 일렬을 갖춰가지고 군무를 형성하는데 또 이렇게 까마귀의 군무를 보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까마귀 군무는 매일 저녁 이곳 태화강 둔치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멋진 공연이죠. 이런 군무를 볼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울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군무, 유부도에 있는 검은머리 물대새, 또 독림저수지에 있는 가창오리 군무, 그리고 태화강의 떼까마귀 군무. 근데 이 태화강의 떼까마귀 군무는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 저녁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것도 도시 한가운데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태화강의 까마귀 군무. 하지만 이런 멋진 풍경은 겨울에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 까마귀가 우리가 흔히 보는 텃새 까마귀가 아니라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이기 때문이죠. 까마귀류는 텃새인 큰부리 까마귀, 까마귀, 까치, 어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종은 떼까마귀가 갈까마귀는 겨울 철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텃새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이면은 이렇게 무리수가 많은 것은 떼까마귀, 갈까마귀입니다. 떼까마귀 속에서 한 10%가 갈까마귀입니다. 갈까마귀 개체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 까마귀가 떼를 지어 다니는 떼까마귀입니다. 텃새 까마귀에 비해 몸집이 작은 떼까마귀.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철새입니다. 반면 얼핏 봤을 때 까치와 무척 닮은 갈까마귀는 동북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나름 귀하신 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까마귀 모두 울산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입니다. 울산을 찾는 떼까마귀는 매년 10월 중순경에 날아와서 4월 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리 울산은 월동지며 번식지로 나가야 되는데 몽골의 초원지대, 그 다음에 시베리아의 툰드라 지대 가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까마귀들이 울산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따뜻한 날씨 때문입니다.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질 일이 거의 없는 데다 먹이까지 풍부해서겠죠. 이 울산 시내 주변을 조금 더 나가보면 대부분 많은 농경지들이 있는데 비닐하우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먹을 수 있는 낙곡이라든가 푸시 같은 것이 많은 것이 이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울산 인근 지역은 겨울에 보리를 심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일도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을 거지 후 떨어진 벽시는 온전히 까마귀들 차지입니다. 떼까마귀가 주 먹이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낙곡이 첫째 주성분으로 나옵니다. 그 외에 뭐 달팽이 껍질도 나오고 씨앗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90%가 낙곡입니다. 그리고 울산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는 태화강을 따라 뻗어 있는 바로 이곳. 까마귀들이 겨울 동안 머무는 이 드넓은 대숲 때문입니다. 울산에는 대표적으로 대숲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저희들 이제 사무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무대숲입니다. 그리고 중구에 있는 심리대숲 이렇게 있는데, 중구에 있는 심리대숲은 사람들이 시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한 산책로고 힐링 코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대숲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철새들이 먹고 자고 하는 주 생활 서식지입니다. 이렇게 중구에 있는 태화강 대공원의 대숲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만 맞은편에 있는 이곳 3호 대숲은 새들을 위한 공간이죠.
말하자면 3호 대숲은 사람들이 절대 드나들 수 없는 일종의 출입 금지 구역인데요. 한쪽 대숲은 시민들, 다른 쪽은 까마귀들. 이렇게 서로 나누어 쓰는 중입니다. 떼까마귀의 천적은 수리병입니다. 수리병이가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참매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떼까마귀가 고집을 피우기를 3호 대숲에 고집을 피웁니다. 잠자기를. 대나무는 가지가 촘촘했기 때문에 수리병이가 접근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나 다른 나무에 안 하고 코테여 이제 대나무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지만 안성맞춤인 거죠. 바로 이 대숲이 까마귀들의 집입니다. 잠자리를 마련한 곳은 대나무 가지 위. 촘촘한 댄잎을 지붕 삼아 있기 때문에 따로 둥지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울산은 까마귀들이 따뜻하게 먹고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그야말로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그런 최고의 보금자리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류의 까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도시 근처에 오긴 하지만 이와 같이 울산처럼 수만 마리의 떼까마귀들이 도시를 하늘을 날면서 내려앉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동이 트기 전 울산의 아침을 가장 먼저 깨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떼까마귀 울음소리가 좀 들리죠. 이런 현상은 날라 나오기 전에 서로가 이렇게 신호를 합니다. 울음으로써 여명의 점차적으로 밝아지니까 날아날 시간이 다 됐다. 서로에게 소통하는 시간에 지금 까마귀 소리 들립니다. 그죠? 흔히 우리가 듣는 그런 까마귀 울음소리와는 조금 다른 떼까마귀와 갈까마귀 소리. 바로 이 소리가 까마귀들의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매년 이 계절에는 보면은 6시 한 45분 정도에 나오는데 오늘은 구름이 꼈습니다. 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 한 50분 전후로 해서 날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매일 기상에 따라서 거의 틀립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늦게 날아나옵니다. 까마귀의 기상 시간을 좌우하는 것은 날씨. 맑음이냐 흐림이냐에 따라 바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일어나는 시간도 날아오르는 모습도 달라지죠. 일단의 작은 무리가 지금은 6시 55분입니다. 오늘은 6시 55분에 흐리기 때문에 지금 완전 날아나옵니다. 예, 보세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리가 지금 3호대 전역에 걸쳐가지고 지금 막 날아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오늘은 날씨가 맑을 때보다 까마귀들의 기상 시간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도 일단 대숲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10분 정도면 끝입니다. 이때는 저녁에 대숲으로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나름의 순서가 있는데요. 대숲에서 한꺼번에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발대로 몇몇 까마귀가 먼저 주변을 둘러본 뒤 안전하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비로소 다 같이 움직이는 게 규칙이라면 규칙이죠. 일부에서는 떼까마귀를 갖다가 인문학적으로 표현하기로 오합지졸이라 합니다. 오합지 질서가 무질서한 것을 오합지졸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은 수만 마리가 동시에 날아나올 때도 나름대로의 질서가 정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문학적 표현일 뿐이지 자연의 법칙에 있어서의 오합지졸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매일 아침 까마귀들의 행동을 보면 마치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듯 일사불란합니다. 우와,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은 흐리기 때문에 좀 낮게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깃줄에 지금 안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일단 전깃줄에 쭉 안고 있죠.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한 1-20분간 기다려 깃털도 고르고 하면서 다음에 해가 뜨면은 이제 먹이털을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안쪽에 좀 배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단연간의 세계 노하우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 만큼 새를 보기에는 그 적정한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에 동참해 준 것은 사실 태화강에 까마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꿈을 자식들한테 넘기는 겨울 되면 겨울 칠새의 대표인 떼까마귀와 갈까마귀 5만 마리가 이쪽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는 태화강 하구 외양강에 가면 수많은 겨울 칠새들인 물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4년째 겨울 철새를 만날 수 있는 이 철새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늘 수업의 첫 번째 코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철새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곳 외환강. 태화강과 함께 철새들이 가장 좋아하는 쉼터 중 하나죠. 그런데 오늘은 이곳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행운을 만났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까지 울산에서 보기 힘들었던 철새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오늘 흰줄박이 오리새를 봤는데요. 그 새가요, 줄무늬가 너무 많아서 예쁘고요. 신기했어요. 그리고요, 다음에도 또 보고 싶어요. 흰 줄이 몸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흰줄박이 오리. 바닷가의 바위 부근에서 볼 수 있는 겨울 철새입니다. 울산에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저 새는 참 보기가 힘든 새. 저렇게 좀 생긴 것이 하얗으면은 그 흰 비올이라 하는데 저것은 이제 요렇게 가슴에 흰 줄이 딱 박혀 있고 뿌리 위에 이제 하얗고 그다음에 눈 뒤에 요 하얗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도 흰 줄이 박혀 있는 오리구나 해서 흰줄박이 오리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울산은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철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관찰한 결과 울산에 서식하는 조류는 총 39종, 6만 4천여 마리. 그리고 오늘 철새들에 대한 또 하나의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태화강에 조류 센서스 하면서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초라고 제가 볼 때 최초입니다. 다른 자료에도 흰줄박이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요. 오늘 정말로 행운 받은 날 가슴이 두근거리네. 그러니까 이 새 목록이 한 종이 더 올라갔다고. 울산 도심에서 가장 많은 철새를 볼 수 있는 곳은 동해 바다로 이어지는 이곳 태화강 하구입니다. 물새들도 많이 구경하고 새로운 새들도 알게 돼서 좋아요. 항상 울산에 이렇게 살았는데도 가까이에 이렇게 이런 많은 철새들이 있다는 거 깜짝 실제로 보니까 더 놀라웠고 진짜 좀 눈을 돌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많이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풍경은 사실 울산을 산업도시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울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 태화강의 이 새를 보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선을 넘어서 경기도 또 전라도 또 부산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다. 특히 우리 태화강이 되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 외부적인 홍보들이 많아지면서 태화강의 새를 보기 위해서 바깥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두드러진 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최근에는 태화강 철새에 대한 입소문이 전국에 퍼지면서 멀리서 찾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해에서 왔습니다. 김해도
새들이 많은데 이 태화강에 원래 요즘 떼까마귀부터 시작을 해서 철새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오늘 와봤습니다.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깜짝 놀랄 정도로 생각보다 더 많은 개체와 그 마리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이 태화강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실제 철새 학교를 찾은 사람들 중에는 까마귀 군무에 관심을 두고 찾은 이들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 까마귀 군무에 대한 입소문이 자자하다는 얘기겠죠. 되게 반응이 좋죠. 예를 들어 까마귀 군무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저런 걸 볼 수 있느냐 하면서 놀라시는 분들도 많고요. 작년에 허은성 기자님이라고 그걸 취재해서 올렸는데 다음 메인에 그 조회수가 급증해서 다음 메인에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반응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급기야 지난 1월에는 아시아 조류박람회 네트워크 집행위원 자격으로 대만 생태관광협회 회장단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시아의 여러 도시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울산에 눈을 돌리게 된 걸까요? Korea and Taiwan, we are on the same flyway, but birds not really the same. Like here, we have so many coot. Taiwan, we have coot, but not so many. Here, so many coots. That's so wonderful. And besides this, some very nice birds, like a common merganser. Beautiful head, you know, the male with blue head, the female with the red head. But we don't have merganser in Taiwan, so we are happy. We are excited to see merganser here. 이런 울산의 매력 때문이었을까요? 내년에 아시아 조류 박람회를 울산에서 열 것을 처음 제안한 것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방문은 그런 제안에 대한 사전 답사인 셈인데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방문 목적이 있습니다. Well, we must say that ecotourism is a niche market, but there are certain people they love to watch nature, not only on birds but eco things. So to me, I know Ulsan not too much, but I know that there's a great potential for Ulsan to develop ecotourism. 이들이 아시아 조류 박람회 못지않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바로 생태 관광입니다. 지난 2013년 울산을 처음 찾았을 때 까마귀 군무를 보고 난 후 경이로움을 느끼게 됐다는 일행.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모습을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놀라움은 더 컸습니다. This is so great. Nothing like this in the world. This is great. It is very surprised to me. There's over 10,000 crows everywhere in the sky. Yeah, right. It's surprising to me. I have never seen that in Taiwan before. So, and I think this is just very unique, and the situation is very suitable. It should be good for the crows to stay here. Right. So this is a good, very good environment. Right. Yeah, that's the first impression. 나라 안팎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까마귀 군무. 하지만 까마귀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철새가 한 번 와서 이렇게 배설물 떨어지면 거기 도로가 하얗게 되고 건물 옥상도 막 하얗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빨래도 이제 잘 못 널어 놓는다. 그렇게 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철새 배설물로 인한 주민들 민원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까마귀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일명 까마귀 배설물 처리반. 이들은 까마귀가 이른 아침 대숲을 떠나면서 자동차에 남긴 배설물을
주민들이 출근하기 전에 깨끗하게 치우기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배설물 처리반은 두 팀으로 구성된 총 9명. 이들이 아침마다 닦는 차량은 줄잡아 200여 대. 여러분들은 곡식을 먹구나. 배수물이 보면은 산발적으로 산다기 때문에 범위가 그래서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주 사태 밑에 많이 있는 거는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멀어도 이름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이날. 까마귀 배설물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 자체도 일이지만 배설물 처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 영하의 기온입니다. 영하권 내려가는 물이 이 더운 물이거든요. 접촉하자마자 얼어버렸어. 이 바로 얼어버려. 이거 얼어. 그래서 뜨거운 물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온갖 청소 도구까지 동원되는 상황. 물론 이렇게 어렵게 배설물을 치운다고 해도 누가 알아주거나 노력한 만큼 빛이 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많이 앉아 집중적으로 배설한 그 차가 어디 2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페트병 제거를 더운 물을 1인당 한 4개씩 가져왔는데 세차하는 수준으로 쫙 하나 깨끗한 애가 그거 참 한 보람 있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차 2대 세차했습니다. 더운 물 가지고. 새벽부터 이렇게나 정성을 쏟아도 때론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차 앞에 서성이고, 뭐 닦다 보면은 그 주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오면 도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뭐 자동차 그 속에 있는 절도 행각을 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또 나와가지고 이래 보니까 배설물 제거 작업하고 이러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기선 밑에서 또 배설물 작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에 맞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까마귀 배설물을 치우는 봉사활동을 펼친 지 4년.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까마귀가 우리 울산 공예도시 오명을 벗겨주는 그런 측면에서 손님인데 이렇게 되니까 차주하면 불청객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걸 좀 닦아주면서 이 좀 대우 좀 받아라고 이렇게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까마귀를 바라보는 시각도, 까마귀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도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배설물에 대한 고민이 부쩍 커진 건 지난 10년 사이 울산을 찾아오는 까마귀가 크게 늘면서부터입니다. (2005년에) 3만 1,000마리던 까마귀는 10년 만인 지난해 2배 가까운 5만 5천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이 많은 까마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떼까마귀는 전라도 지역 또 제주도 지역으로도 이동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쪽 지역으로 가는 떼까마귀류가 급감을 했고요. 울산 지역으로 올라오는 이동하는 떼까마귀가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떼까마귀들이 겨울을 나는 곳은 20여 곳. 그중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 울산입니다. 한때 떼까마귀로 유명했던 다른 도시에서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불청객 대접을 받거나 아파트 건설에 떠밀렸지만 그래도 울산에서는 그럴 걱정이 적은 편입니다.
다른 도시로 가던 까마귀들이 울산으로 몰리면서 생겨난 고민은 바로 먹이입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벽신은 100여 개 정도. 5만 5천여 마리의 까마귀가 6개월간 머물 경우 필요한 벽신은 약 300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낙곡은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볏짚을 비닐로 포장해 발효시키는 이 곤포 사일리지로 가을 거지를 하면 낙곡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곤포 살의 주 목적은 그 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에서 소 먹이 값이 회에서 옥수수라든지 비싸니까 아마 이 조사료용으로 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보리와 더불어 소의 먹이로서는 이 곤포 사일리지가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곤포 사일리지로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까마귀의 비행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인근 도시 경주 정도 가던 것이 이제는 경북 영천이며 포항까지 더 멀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까마귀의 먹이 부족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까마귀의 먹이 활동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펠렛. 목금모를 태어내는 거죠. 이 펠렛은 부엉이류가 항문이 아닌 입으로 토해낸 배설물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일반적인 그 떼까마귀가 항문을 통해 배출하는 배설물이 아닙니다. 항문으로 나온 배설물은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pH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다음 이거는 입으로 이제 토해내는 펠렛 종류인데, 여기 보면은 아직 소화되지 않은 그 낙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화되지 않은 씨앗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화를 돕는 작은 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펠렛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먹이 부족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야, 이게 지금 내가 봐도 참 심각한데. 특히 까마귀가 번식지로 돌아갈 즈음인 2월에 모은 펠렛에는 뚜렷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화되지 않은 비닐 끈 조각입니다. 2월 달에 이렇게 토해낸 펠렛 속에는 다분히 이제 칼슘이라든지 이 번식기가 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 칼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그 소화되지 않은 뼈 조각도 나오는 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서치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비닐 조각, 그 다음에 비닐 끈 타래, 이것이 이렇게 나고 발견이 되는데요.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냐 하면은 떼까마귀들이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주워 먹습니다. 펠렛에서 비닐이나 노끈이 나오는 현상은 작년까지만 해도 쉽게 볼 수 없던 일입니다. 이는 곤포 사일리지의 양이 크게 증가한 올해 더 심각해진 현상입니다. 겨울이 막바지에 이른 2월 말, 철새 먹이를 나눠주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울산에서 철새 먹이 주기는 정기적인 행사는 아닌데요. 이맘때 즈음이면 새들의 먹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련한 조금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놈들은 이제 먹이 활동을 하러 아침에 나가요. 근데 나가면은 저 보다시피 저기 이제 곤포 사일리지를 해서 여기 볏짚을 저렇게 말았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낙곡이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이제 떼까마귀, 갈까마귀도 이걸 좋아하지만 이 강변이라든지 이 이제 숲속에 오는 저런 철새들도 이제 먹이가 좀 부족한 시기고 또 이런 걸 좋아해요. 이날 준비한 먹이는 까마귀들이 즐겨 먹는 벽시. 자, 앞으로 천천히 가. 옆을 보면서 천천히.
까마귀들은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은 벽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새롭네요. 약간 어릴 때부터 울산에 맨날 까마귀가 왔었는데 어디에서 밥을 먹나 몇 번 생각해 보긴 했는데 이런 데서 밥을 주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까마귀는 땅속에 파묻힌 씨앗을 뾰족한 부리로 파서 먹을 정도로 영리한 동물이죠. 하지만 이런 먹이마저도 부족하면 울산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에서 활동하는 떼까마귀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떼까마귀의 한 80%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이동 경로가 이제 울산을 중심으로 중간 기착지를 이미 잡은 것 같고요. 이후에 일본으로도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그 떼까마귀가 알고 있는 중간 기착지로서 자리를 이제 잡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떼까마귀가 울산을 거쳐 찾아가는 대표적인 월동지는 일본 이즈미시. 실제로 이즈미시에서도 까마귀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떼까마귀들이 바로 울산에서 보던 그 떼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들은 겨울이 되자마자 조금 일찍 울산에 왔다가 다시 이곳으로 넘어온 경우인데요. 돌아갈 때도 다시 울산으로 갔다가 무리와 함께 북쪽으로 이동하죠. 그런데 까마귀 월동지로 알려진 이곳은 원래 오래전부터 두루미로 더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두루미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두루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이곳 박물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でこの地図はですね、泉に来るナベヅル、マナヅルの繁殖地とその渡りのルートを表しているんですが、鶴の、主な、繁殖地は、このロシア、中国、モンゴルのこの国境をこのアムール川という川が流れていますけど、この川の流域沿いの湿地を繁殖地にしています。 지금 이곳에서 가장 많은 종류는 제두루미와 흑두루미. 우리나라 철원과 순천에서 머물다 온 두루미들이 겨울을 나는 바로 그런 곳이죠. 여기서 두루미 외에 볼 수 있는 철새는 300여 종. 그중 하나가 바로 울산에서 온 떼까마귀입니다. ウルサンカラス、ウルサンカラス。鶴類は毎年1万羽以上、近年では、昨年度は1万7000羽、飛来しておりました。でその他に大体カモ類もですね、いろんなカモなんですけれども1種類じゃないんですが13種類から17種類多い時でが大体2万羽ちょっと、渡来しています。その他にはもう数えきれないぐらいの、冬鳥が来るんですけども一つずつの種に対して何羽とかは、数えていません。ただ目立って数が多いのがやはり次はミヤマガラスですね。はい。 이곳에는 심지어 두루미를 볼 수 있는 전망대까지 마련돼 있는데요. 전망대 바로 앞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벼농사를 짓는 논입니다. 그렇지만 겨울엔 국가에서 지정한 철새 보호구역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철새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두루미와 까마귀는 여기서 둘 다 벽실을 즐겨 먹는 철새죠. 그러다 보니 논에 떨어진 벽실은 그 양이 늘 빠듯합니다. 特に鶴類は田んぼに落ちているこの落ち穂とあと泉はあったかいので2番穂がかなり出ます。2番穂って分かります？1回刈り取った稲をですねほったらかしにしてくると勝手に生えてくるんです。もう1回肥料も何もせずに。で特に鶴類はこの刈り取りの時に下に落ちた地面に植わっているその落ち穂とこういった出てくる2番穂好きです。
별을 베고 난 후 그대로 뒀을 때 우자라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을 철새들의 먹이로 남겨둔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먹이가 부족해 알게 모르게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매일 아침 철새들에게 먹이 주는 일입니다. 市としては、鶴も大事だけれども地元の農家も大事ということで農家さんも大事ということでどうやったら外の作物を少しでも食べなくすることができるかっていうところからじゃあ少し餌をあげれば、鶴も少しはお腹が膨れるので外の作物の被害が減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ところから実は始まりました。 두루미의 수가 지금의 절반도 되지 않을 때부터 시작된 철새 먹이 주기. 먹이 주기 이후 농가의 피해는 줄었고 두루미의 수는 지금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즈미 씨는 이런 노력 덕분에 연간 6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두루미의 도시란 명성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울산에서도 겨울 철새인 까마귀와 여름 철새인 백로와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이제 철새 마을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철새 탐조라 하면 우리가 변두리나 저 외곽에 이렇게 이제 경치가 좋은 이제 좋은 지역에 철새가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탐조도 하고 사람들이 가고 하는데 정말 우리 태화강 철새공원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울산이 이제 이 철새공원과 더불어 가서 이 인근은 이제 철새 마을로 조성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이제 철새 마을로 한번 저희들 이제 갖고 볼 생각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백로와 까마귀가 번갈아 머물다 가는 이곳 3호대 숲은 현재 울산시가 지정한 철새공원. 하지만 앞으로는 이 일대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온 주민들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 이들 모두에게 환영받을 만한 계획도 구상 중입니다. 앞으로 이제 철새를 탐조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주변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해서 아침에 철새 일어나는 거 보고 저녁에 철새 자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하려면 이곳에 자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저희들 게스트하우스를 단지를 좀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려고 하면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철새 학교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던 지난 2월 철새만큼이나 반가운 일본 관광객 50명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까마귀 군무를 보기로 한 아침.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침 까마귀의 아침 군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여행을 기획한 사람은 한국 전문가로도 잘 알려진 일본의 여행 작가 하타 야스시. 그는 이번 여행을 위해 지난 1월 이곳에서 까마귀 군무를 미리 보고 갔습니다.
예, 울산은 그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밥 사러 와보니까 자연 환경이 좋고 대화가 아주 깨끗해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연의 그 매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생태계 관광이 좋다고 관광가에서도 하셨거든요. 까마귀를 보러 왔는데 다른 지방에는 전혀 없는 거라서 이거는 꼭 봐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제목은 한국 미스터리 투어. 여행의 묘미를 더하기 위해 미리 일정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까마귀 군무 역시 그런 신비감 속에 진행된 일정입니다. もう本当にびっくりしました。もうこんなにたくさんいる、5万羽 いるなんて全然知らなかったので、本当に最初出てきてから空がいっぱいになって、でみんながいろんなところに行く、それを初めて見たので本当にびっくりしました。来てよかったです。 이런 까마귀 군무를 난생 처음 접한 사람들. 日本も行くんですね。日本まで行くの？日本は2泊3日で本当です。 까마귀가 있는 울산. 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日本ではカラスというともう害鳥って言いますか嫌われ者になってますけれどここでこんなにカラスが皆さんに愛されているのを見て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した。とてもそれで感動しました。素晴らしかった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まずウルサンっていうところに来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どんなところかすごく興味がありましたし、美味しい食べ物もたくさんあるということで。 であと工業の町ということでそんなところ私は名古屋なのでトヨタ自動車のすぐ近くなんですね。ですのでちょっとそういったところにも興味がありました。 이들의 방문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까마귀를 보러 온 첫 해외 관광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박 3일 동안 오로지 울산에서만 먹고 자고 구경하는 체류형 관광이란 점입니다. 까마귀가 많이 온다는 얘기만 들었고 왔는데 이렇게까지 많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도 있고 뭐 자연의 좀 뭐랄까 윤대함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까마귀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조금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까마귀는 매일 저녁 도심에서의 화려한 군무를 통해 사람과 철새가 얼마든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과 봄이 맞물린 3월. 번식지로 돌아가는 까마귀를 위한 마지막 행사, 먹이 주기를 하는 날입니다. (3월) 중순부터는 그 낙곡 떨어진 낙곡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요때에 보충시키 줌으로써 날아가기 위한 에너지원과 가서 산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양 보충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울산을 떠나는 떼까마귀는 이물에 주는 이 벽실을 많이 먹고 번식자 가지고 많은 알을 낳아 가지고 건강하게 키운 다음에 내년에 다시 우리 울산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의 도심 한가운데서 화려한 군무를 선보였던 까마귀. 이제 까마귀는 사람들이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울산을 철새들의 도시로 만들어준 고마운 겨울 손님입니다.